네, 이제 세 번째 시트 직원 현황입니다. 이 직원 현황은 보시면 직원 주요 현황, 이제 실제 전체 인원을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사무실 직원 5명, 기술직 4명, 관리원 3명, 뭐 이런 식으로 관리원과 경비직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경비직 4명, 미화원 6명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장애인 고용됐던 기재들, 그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고요. 용역 현황에 대해서 경비 용역, 직영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에 대해서 용역인지 직영인지, 미화 청소에 대해서 용역인지 직영인지, 그리고 용역이라면 용역업체 기재를 좀 해주시고, 계약 만료일, 예를 들면 A 업체 용역시 경비가 거창 이렇게 거창으로 기재를 하신다면, 용역 만료일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만료 기일 날짜를 기입하는 곳은 항상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더블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용역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청소업체는 유지업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만료일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근로자 명단입니다. 이제 직영에 대한 용역을 제외한 직영 근로자에 대한 명단을 모두 다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창넷 인사관리 대장 서식으로 작성을 좀 해주시고, 근로계약 만료일을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 30번까지 있는데 30명 이상 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근로자 명단 줄수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직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의 전체 인원이 30명이 넘는 단지가 있다면 본사로 전화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단지는 저희가 이 칸을 좀 더 늘려드리는 방법, 이런 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이 늘어난다, 실제적으로 단지에서 기재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참고적으로 이 스프레드 시트와 엑셀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엑셀은 여기서 저희가 한 칸을 두 칸을 복사해서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자동으로 가야 되는데 밑에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타 메모가 없어졌습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29, 30, 29, 30. 그냥 가서 붙여 넣는다면 그냥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게 엑셀과 차이점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가셔서 이 부분으로 누르셔서 밑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좀 누르시면 아래에 행을 하나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나 하면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하나 삽입하면 두 칸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신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 늘릴 수는 있지만 줄수는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30명에 대한 본 인력이 모두 다 자동으로 구글 시트로 연동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의사항, 근로자 명수 줄수는 절대 줄이지 마시고요. 칸을 늘리는 건 관계가 없지만 늘리실 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엑셀로 하게 되면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반드시 아래에 삽입을 하시든 반드시 위로 삽입을 하시든 하시고 난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끌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 똑같이 단축키로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이렇게 좀 하셔도 되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엑셀과 미세한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 설명드리면 줄수는 근로자 명단 줄수는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원, 범죄자 등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해서 교육, 신임 교육, 그리고 범죄 경력,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보관 여부 했을 때 해당하는 법령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또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은 이렇게 해당하는 법령들로 링크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임 교육 이수를 했는지 했다면 여, 안 했다면 부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서가 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옮길동이 이 부분이 현재 근무자를 기쟁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기재를 안 하는 부분들은 용역이라고 체크된 단지는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용역 회사니까. 그러나 직영으로 거창유지관리가 110여 개 단지가 아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영으로 관리하는 단지는 직영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에 김길동, 김길수, 김영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를 하셔서 내려가시고요.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경비업법에 있어서 경비원을 채용을 하시는데 급하니까 채용이 잘 안 되고 급하는 단지는 그 면접을 보는 경비원의 말만 듣고 저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범죄 경력을 해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됐던 문제가 경비원의 말만 듣고 저는 범죄 경력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조회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일 결과가 나와 보니까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태료입니다. 3번이 가게 되면 경비원 면허까지 취소가 되는 중요한 사안들이니까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어떻게 채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채용 불가입니다.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데 글씨를 입력했더니 채용 불가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네.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 난에 이렇게 글씨를 입력했더니 됐습니다. 날짜는 더블 클릭하면 나오고요. 이 사안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3가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채용 불가입니다. 이 채용 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안이고, 이 채용 불가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범죄 결과 조회가 오늘 신청을 했는데 내일 또는 모레 나옵니다. 10월 4일날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쁘다고 10월 6일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유선상으로 먼저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유선상 문의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채용하지 마시고 정말 급하다면 반드시 유선상 물어보시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그 담당자 통화했던 경관이나 경사님 담당자 성함과 시간과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기재를 해 놓으세요. 별도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지에서 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근로기준법에 관련돼서 체크사항은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의 승인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찾아서 보관을 해 놓으시고요. 최저임금 내용도 매년 변경되는 거 하셔서 공지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취업규칙도 서명받아서 게시해 놓으시고요. 출근부 관리하시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시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서 반드시 환부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과태료 500 이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갱신, 만료일을 체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본사 지침, 그리고 개인별 임금 명세서, 요거 작년 올해 총각 요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임금 명세서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사 양식을 좀 사용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근로계약서를 본사 거창 내 자료실에 있는 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쓰십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서가 변경이 됩니다. 이 변경되는 양식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번 작성할 때마다 근로계약서 본사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고, 한번 받아서 다운로드 해놓은 걸 반복해서 몇 년씩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단지 현황판 이러한 것들 체크하시면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면 여기에 홍길동이 근무를 했습니다. 직책은 기전 대리입니다. 생년월일 기재하고 쭉 기재를 했는데 이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을 때는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 직원 입퇴사 변동 현황에 기재를 좀 해놓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부서, 직책, 성명, 입사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고, 퇴사 사유는 뭐고, 이렇게 기재를 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원 입퇴사 변동은 이쪽 5번 직원 입퇴사에 기재를 좀 해주시는 거고요. 2번 현재 근로자 명단은 말 그대로 현재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다 기재를 하시고, 이 직원 중에 퇴사를 하면 여기서 삭제를 하시고 바로 퇴사자 변동 현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인사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전자식으로 좀 움직여서 좀 단지마다 문제가 됐던 직원들은 저희도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점점 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소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기에 좀 편한 환경과 여건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 입퇴사 변동 현황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직원 현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직원 주요 현황, 현재 근로자 명단, 경비원에 대한 점검 여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사안들, 그리고 직원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변동 사안들 계속 쭉 기재가 됩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재하다 칸이 부족하다 그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안 되면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3번 시트 직원 현황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입주자 대표 현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